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전주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A집합 7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7이 배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건 뭐죠?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7이 배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 14, 21, 47, 28, 35 이렇게 좀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 원소들 중에서 7보다 크고 2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4 이렇게 처리되겠죠? A집합의 원소는 14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원소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좀 표현이 좀 익숙해져 있느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역시 기호도 좀 아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이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는 공집합이 아니고요. B에 포함되는 B의 이제 부분 집합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순서쌍을 만들겠다. 순서쌍 개수는 어떻게 되냐 질문 던졌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하나라면 A를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B를 가질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5가지가 되겠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로 처리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이라는 원소를 좀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4개의 원소를 이제 B 집합이 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4제곱 처리해주게 되면 5 곱하기 16을 처리되는 거니까 5, 6, 30, 80에서 계산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2개라면은 1, 2, 이거 좀 따져야 되잖아요. 1, 2, 1, 3, 1, 4, 1, 5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5가지. 하나, 둘, 셋, 2, 1, 2, 이거 5가지가 아니라 4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3가지. 그 다음에 3을 기준하면 2가지, 1가지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군요. 10 곱하기 2의 세제곱 처리가 되겠죠. 2개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80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는요, 2개를 좀 버리는 가지수 따지면 되는 거니까 위에 구한 거 똑같고요. 그럼 이제 2의 제곱 처리되니까 40 처리되겠고,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경우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하나를 버리는 경우나 또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가지수를 계산해주면 10가지. A집합의 원소가 5개 전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한 가지에다가 B집합도 한 가지 해서 계산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 이렇게 좀 체계를 밟아가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조금 좀 어렵긴 한 건데 제가 좀 이렇게 틀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복습 철저하게 잘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A 집합 원소 3개 되어 있고요. B 집합도 원소가 좀 3개 되어 있군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2, 3 이 부분들은 이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원소 미지수가 3개 있는 것보다는 B 집합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A제곱 마이너스 7의 이런 부분들이 1이라면 A제곱 마이너스 7의 이런 부분이 8이라면 해서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A가 좀 정수다라고 되는데요. A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거잖아요. 미적은 좀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A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8은 이꼴 제로 이렇게 풀게 되면 A 마이너스 8에 A 플러스 1 이렇게 좀 계산해서 A 값이 8일 때 하고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좀 조사를 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A 값이 8일 때 A 집합을 조사하게 되면 8에다가 이제 빼기니까 7에다가 벌써 이제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8을 이렇게 대입해 주면은 10, 12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인데 이때 그러면 A 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 다음에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 집합은 마이너스 2하고 3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8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였죠.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들은 마이너스 2, 3 이렇게 좀 되는 거겠고 각각에 있는 원소가 이제 1, 8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교집합의 원소인 것은 무엇입니까? 교집합은 이제 마이너스 2하고 3이 있는 거죠. 그럼 보기에서 마이너스 2, 3 중에서 3을 좀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두 집합에서 이게 좀 또 합집합 교집합 공통되는 부분들, 기호에 대한 부분들, 공통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 원소에서 이제 없는 부분들이니까 없는 부분들 이렇게 좀 채워서 이렇게 나눠서 풀이를 진행했겠죠. 근데 문제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에 맞는 거 이제 하나하나 좀 찾아 들어가서 최종적인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집합에 역시 가장 근간이 되는 이론들 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 이런 게 이제 명제가 되는 거죠. 7은 소수가 아니다. 소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명제가 되겠고요. 요건 뭐 10이 되겠고 10은 유리수이다. 맞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역시 또 명제가 되겠습니다. 정삼각형은 세 변 길이가 모두 같다. 맞습니다. 명제가 되겠고 x는 2다라고 해주면 2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8이 8이다. 이건 좀 잘못되는 거니까 어쨌든 참것을 알 수 있는 거니까 명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참거짓이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명제가 아니겠습니다. 명제가 아닌 것을 골라달라라는 얘기 2번이 좀 답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 풀 때는 뭐 참인 것들은 별로 헷갈리지 않는데 거짓인 명제 이런 부분들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4번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명제라고 한다라는 명제의 정의 거듭 확인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이 참인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이 참이다. 그러면 원래 명제 자체는 거짓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뭐 부정을 좀 한번 배워볼까요? 어떤 소수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모든 소수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홀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홀수이다 이렇게 해서 써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소수가 홀수냐라고 되는데 소수 중에 이제 2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실수 x 이렇게 좀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이런 부분들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부정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반대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모든 수가 0보다 작다는 얘기, 어떤 수는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정사각형은 마름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름모가 더 큰 집합이죠. 그래. 그러니까 부정을 해야 되면 뭐죠? 정사각형 마름모가 아니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정사각형 마름모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4번은 또 역시 모든 실수 x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고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 되는 건가요? 부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이거 우리가 뭐죠? 근위 공식을 하게 되면 2분의 이렇게 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4, 3, 12, 13 이렇게 해서 이제 0 되는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번이 좀 답이 돼야 되는데 맞는 건가요? 어떤 실수 모든의 반대는 어떤 이렇게 처리지면 되겠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했는데 0보다 크다에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게 등호가 있으니까 x값이 얼마가 되면 2가 되면 이제 만족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 개라도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이 참인 것은 몇 번? 5번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살짝 좀 개념적인 요소가 좀 담겨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모든 이런 부분들에서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의 부정은 모든의 부정은 어떤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는 부분들 모든은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은 만족해 주는 게 이제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FPQ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P면 Q가 참이면 1, 거짓이면 0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세 조건 PQ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는데요. P 명제는 뭐 X는 3의 배수 되니까 P 집합을 우리에게 좀 이렇게 진리 집합을 구하게 되면 3, 6, 9, 12 이렇게 좀 가는 이런 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에 Q 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이 3의 배수가 되게 되면 그리고 루트 3이 369 되니까 이거는 뭐 원래 숫자를 따지면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9, 그 다음에 6이 있으니까 36, 그 다음에 81 이런 숫자를 좀 구성돼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 집합을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 제곱이 3의 배수니까 X제곱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3 이렇게 나오겠고 X제곱은 9 이렇게 처리되니까 3 나오겠고 그 다음에는 아이고 3의 배수니까 6도 있네요. 중간에 6도 써야 되는데 루트 6, 그 다음에 9, 그럼 루트 12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갔을 때 뭐 9, 9 이렇게 있겠고 이것도 가다 보면은 뭐 81 이런 숫자에서 뭐 9가 좀 나오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집합의 이제 포함 관계를 좀 조사하려는 얘기인데 Q 집합보다는
P집합이 더 큰 집합이 되겠고요. P집합보다는 R집합이 더 큰 집합이다. 이렇게 집합 포함 관계를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P이면 Q이다 이런 부분들이 참일 조건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P집합하고 Q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좀 알려진 이 부분들이 이제 정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 이렇게 좀 조사하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니까 뭐 지금 주어진 내용에서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 조사해 간 것이 풀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Q하고 R 이렇게 되어 있으면 Q가 이제 작은 집합이니까 이게 좀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 이렇게 계산되겠고요. 아하, 이런 부분들은 대우 형태로 해서 두 번째는 R 해서 나 P면 나달이다 라는 얘기에서 R하고 P 사이 관계를 보면 되겠습니다. R하고 P, R 집합이 더 큰 거죠. 됐습니까? R 집합, 아이고 여기 지금 거꾸로 썼네요. 대우를 구해야 되는데 P이면 R이다 이렇게 처리된 거죠. P집합, R집합 역시 R집합이 더 큰 집합이 뒤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되겠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Q집합하고 나 P집합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Q집합 아이쿠 그 다음에 이제 나 P집합은 이제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포함관계가 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0으로 계산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하기 해서 여기 2 곱하기 있으니까 더하기 해서 3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필요 충분 조건 관계 이용해서 처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달이면 나 P다 이런 부분들 참고지 밝히기가 힘들 때는 P이면 R이다 이렇게 대우를 좀 이용해서 좀 살펴갔다 이런 부분들이 또 두 번째 항목에 있는 거니까 원래 명제하고 대우 명제는 참고짓이 또 일치합니다. 이런 내용까지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12i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이 참이다. 주어진 조건을 좀 만족시켜달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합이 최대. 아이쿠. 그럼 이제 큰 숫자에다가 또 개수도 좀 많이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 되겠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A 집합을 만들 때 12i 자연수 되어 있으니까 10부터 좀 조사해 가면 되겠죠. 12 원소가 되게 되면 3분의 10, 3분의 10은 어차피 자연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고요. 9, 이게 문제가 되겠군요. 9가 되게 되면 3은 원소가 되면 안 되니까 나중에 3부분 좀 빼달라 이런 얘기 되겠고요. 8, 7, 6도 문제가 되겠죠. 6은 또 2 원소를 좀 빼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 4, 3, 2, 그 다음에 1 이렇게 해서 구성하면 되겠죠. 최대값이니까 큰 숫자,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많이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원소들 좀 모두 더 더하게 해야 되는데요.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전부 다 더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합하면 11, 이렇게 합해도 11, 그 다음에 에콜레 3, 8도 11, 그 다음에 4, 7 이런 게 다 11이죠. 11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결과가 11 곱하기 5에서 55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5를 좀 빼면 되니까 전체 합은 50입니다. 이런 걸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연속한 숫자들 좀 계산할 때 제일 큰 숫자, 제일 작은 숫자 이렇게 좀 더하기 하고 그 다음 숫자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좀 더 효율적인 계산 되겠습니다. 되셨죠? 전부 계산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 불필요한 부분들 빼서 답해 가면 되는 내용. 뭐 그건 뭐 마지막에 연산이고요. 문제 주어진 조건들, 그다음에 이제 최대값 이렇게 처리해 주려면 이제 큰 숫자부터 해가지고 각점 이제 최대한 좀 많이 집어넣어서 개수를 좀 큰 숫자에 그다음에 가장 많이 집어넣는 이런 개념으로 풀이 접근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알아봤을 때 확실하게 커라 이런 얘기죠. 같아지게 되게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성립하지 않는 확실하게 P집합이 더 큰 이런 경우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원소가 하나 주어져 있고 이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되니까 Q집합이 더 크겠고요. 18의 약수, 9의 약수, 18의 약수가 훨씬 더 크죠. 그 다음 A가 B에 포함되고 요 뜻이 또 뭔가요? 요것도 이제 A가 B에 포함된다. 요게는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이런 거 빼달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니은은 되고 뒤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리을은 절대값이 풀이된다는 얘기는 X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겠고 이런 부분들 수직선에서 나타내주게 되면 1, 4분면에다가 3, 4분면에다가 결정적으로 뭐 0 되는 이런 축도 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1, 4분면만 되는 거니까 리을이 또 더 큰 집합이 되겠습니다. 미음은 A가 B에도 들어가고 C에 들어가면 B, C 이렇게 벤다이그는 그려서 그럼 뭐 이런 것은 한쪽 되는 거겠고 뭐 존재 범위 자체가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되는 거겠고요. 똑같은 걸 씁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B, C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제 합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A의 존재 영역이 훨씬 더
주집합이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 리을 두 개만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필요 충분 조건 관계 문제 풀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거 좀 알아두면서 이런 풀이법을 이용해서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3개의 원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항등함수, 상수함수, 그 다음 이제 1대1 대응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호. 이렇게 좀 전부 다 갖다가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항등함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대입한 숫자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 결과를 통해서 gx라는 것은 항상 얼마다? 2다.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상수함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H 부분들인데요. H 지금 1, 2, 3 돼서 1, 2, 3으로 가는 건데, 뭐 H가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2는 이렇게 좀 2는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런 조건이죠. F1은 1인데 거기다 2 더하겠으니까, H1은 3으로 가게 되면 3은 1로 갑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1 곱하기 2 곱하기, 그럼 H는 좀 3이었나요? 3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6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정의를 좀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항등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결과를 아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상수함수도 이렇게 좀 알아가고 됐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즉 함수에 대한 정의들을 얼마나 좀 잘 알고 정의들을 확실하게 공부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풀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전주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이첨수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게 하는 x집합을 구하게 되면 범위가 좀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스케일을 구하라 이런 얘기요. 뭐 이참수 관련 문제니까 그래프경을 좀 대략 좀 살펴가면 되겠죠. 대칭축 자체가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해서 대칭축이 나오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종욕 치유 이렇게 가되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좀 y는 equal x를 이용해서 좀 살펴봐야 되죠. y는 equal x 이 부분들이 x좌표 y좌표 이렇게 좀 같아지는 부분들이니까 x 값이 이렇게 좀 적다 이렇게 처리되면 y 값도 작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y는 equal x를 좀 이용해서 좀 살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뭐 1대1 대응이 되려면 대칭축보다는 좀 당연히 좀 범위가 작다 되어 있으니까 대칭축보다 좀 작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 기본 범위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을 좀 얻어내달라. 이게 이제 이차함수 조진 목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이퀄 x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 2, 4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2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에서 값을 구하게 되면 x값은 이제 마이너스 2하고 1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칭축보다 그러니까 이제 y는 equal x 이렇게 만나는 이 좌표를 찾게 되게 되면 이쪽 좌표가 이제 뭐 마이너스 2 되겠고 이거 플러스 1 될 텐데 대칭축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뭐 정의역 자체가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처리가 되겠고 치역도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y는 equal x를 좀 이용해서 알아보는 내용이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그냥 x 1대1 대응이다라는 표현 나와 있는 거랑 x집합에서 x집합으로 이렇게 됐을 때 정의역 지역 범위 주어져 있는 거랑 이렇게 좀 풀이법 자체가 조금은 좀 마이너 이퀄 x를 이용하는 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좀 살짝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fx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결과가 주어진 식과 같아지는 x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성함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고요. 주어진 함수가 좀 정의되려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라고 처리해 줘야 되어 있는데 어이쿠 이런 건 무조건 좀 답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일단 합성함수를 하게 되면요 어이쿠 x 자리에 fx가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네요. f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fx 이런 식 형태가 되는 거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꼼꼼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써야 되겠고요. 더하기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니까 플러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처리가 되겠죠. 일단 그러면 x 플러스 1로 통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 이게 좀 소거되고요. 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처리되는 어이구 약분되니까 결과는 좀 x가 되는데요.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는 이퀄 x 이런 걸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x 아니고 마이너스 2군요. x가 마이너스 이런 걸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되겠고 x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에서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값은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x값은 2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장 먼저 이제 유리함수 형태로 됐을 때 이제 분모가 0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정의 부분들 좀 신경 쓰면 되겠고요. 합성함수 부분들 모양 좀 제가 좀 제시해 드렸죠. 그곳에 이제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가는 이런 절차들 꼼꼼하게 좀 처리하게 되면 큰 틀에서는 큰 불이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수, fx수, 이차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이 역함수 부분들은 원래 이제 함수 자체를 y는 꼴 x 대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차함수 마이너스 1이 대칭축에 해당하는 거죠. 이차함수 쭉 이렇게 그래서 대칭축 0보다 큰 쪽 이렇게 그렸을 텐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y는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좀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고,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나 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뭐, 역함수를 구해서 만나는 교점이나 y는 꼴 x를 이용해서 교점이나 교점 자체가 같아지는 거니까요. 실제 풀이는 y는 꼴 x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x 플러스 1을 하고 y는 꼴 x 교점을 좀 찾아가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3x에다가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뭐 인수분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x값은 마이너스 1, x값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교점 자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교점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2분의 그냥 여기서 반대로 빼면 되죠. 2분의 1 제곱 더하기 2분의 1 제곱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되는 그런 내용. 뭐 4분의 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2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번이 정답되는 내용. 어이구, 이거 역함수 구하기 너무 힘든 거죠. 역함수 구하기 힘든데, 이제 y는 꼴 x 대칭.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이제 y는 꼴 x 하고, 원래 함수하고 만나는 점, 이렇게 좀 찾아가는 부분들. 아이고, 그럼 이제 여기 좌표니까 꼭 시점에서 만나는데요? 그림을 좀 엉망 그렸군요. 그럼 이렇게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게 이차함수 쪽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역함수 y는 꼴 x 대칭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론이니까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잘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1, 3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일점이 만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합성함수 형태 풀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쿠 이런 부분들 f의 3x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 잘 모르면 뭐 이렇게 a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죠. 결과가 좀 나오면 되니까 뭐 합성함수 풀이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치환 이런 형태인데요.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좀 대입된 이런 모양인데 치환하지 않아도 금방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이 뭐 문제에서 1, 3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요. f의 이제 3x-1 이런 부분들이 1인 부분들하고 f의 3x-1 이런 부분들이 3입니다. 두 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함수식에서요, 그럼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1일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3일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이런 근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이 좀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것 같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좀 일을 해서 이제 풀어갈 때 이런 근들을 좀, 근데 함수식이 좀 제대로 좀 1, 3 이렇게 뭐 주어져 있고, 최고차 계속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3x-1 이런 부분들. 대신 이차 함수 부분들은 이제 대칭축이 이렇게 존재해 주는 거니까, 대칭축이 이제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 마이너스 알파, 그럼 이제 2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면 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 값은 주어진 부분들 열심히 이항시켜서 3 만들고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됐습니까? 3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최종 답 2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또 역시 이렇게 이제 3에서 이제 풀어가야 될 이런 부분인데 3x-1 부분들은 또 역시 이 마이너스 다른 값이니까요. 베타 2 플러스 베타 이렇게 좀 두 개 좀 처리 놓고요. 역시 또 대칭축이 x는 2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거니까 뭐 근들은 이항시키고 그러니까 3분의 어떻게 됐습니까? 3 마이너스 베타 3분의 3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해서 좀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해서 이제 4개의 글을 좀 얻어가면 되겠다 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직접 글을 구하지 않는 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더하기 할 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이게 좀 소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모양 형태에서 정답은 4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합성함수 풀이 처음에 조금 낯설게 되면요 이만큼 한 결과 자체를 이렇게 좀 치환해서 그 결과들을 좀 알아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나온 결과들을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막 이런 과정 없이도 곧바로 이렇게 좀 식을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가는 부분들이 1차적인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fx수,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y는 이퀄 f 3x-1 이런 부분들하고 y는 1하고 이렇게 교점 찾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다 이런 교점, 요게 이제 최종 근이 돼가야 되는 건데 3x-1이라는 근이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니까. 됐습니까? 요거 자체도 이제 뭐 합성함수 형태의 그런 개념인데, 또 이 참수는 이제 대칭 성질에서 이렇게 요 아이디어가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좀 기억하게 되면 똑같은 형태를 좀 다른 부분도 적용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지금 큰 틀에서 두 가지 제시해 드린 부분들, 맨 처음에 이렇게 치환해서 살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좀 3x-1 자체를 2-알파,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 이거 좀 아이디어 잘 기억해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gx는 이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아이쿠, 이렇게 뭐 두 조각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런 함수를 그대로 다 뭐 그래프를 그 교점까지 역함수를 다 구하는 것까지 풀이한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철저하게 역함수는 y는 이퀄 x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0일 때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그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2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그어서 이제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가 이제 0,3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뭐 각각 구해가지고 식을 그려간다라고 해서 뭐 나중에 또 넓이 구해가는 부분들이 좀 잘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삼각형 넓이들 열심히 구해서, 우리가 이제 역함수라는 게 이제 y는 이퀄 x에서 대칭이니까 이 넓이를 좀 몇 배 해주면 되겠다, 2배 해주면 되겠다 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대신 넓이를 구해가면 또 역시 교점이 필요한 거니까요. 2분의 1 x 더하기 3은 이퀄 y는 이퀄 x 처리해서, 그럼 x 값이 6 해서 이 좌표가 이제 6,6 이렇게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분의 3x 플러스 3은 이퀄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1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6 해서 이 좌표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이제 두 점 밑변을 하고, 아이고 그럼 높이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x-y는 이퀄 제로 하고 0,3하고의 거리를 또 구하면 되죠. 루트 2분의 3의 절대값 해서 루트 2분의 3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넓이를 구하면 되죠. 2배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1 밑변 길이 마이너스 6,6에서 플러스 6,6 이렇게 됐으니까 12 루트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루트 2분의 3에서 약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정답 36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A값 36, 아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4, 9, 36 그러니까 최종 답은 9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역함수 관련한 문제 이렇게 됐을 때는 y는 이퀄 x 대칭을 이용하는 거니까, 원래 주어진 그래프 열심히 그려서 나중에 넓이 2배 하겠다 이런 관점, 교점들을 좀 찾고요. 그 다음에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통해서 높이를 찾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2배 넓이 이렇게 해가는 부분들,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넓이 구해가는 절차. 됐습니까? 조금 이제 복잡해진 듯해서 큰 흐름틀 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렸으니까요. 문제 핵심되는 부분들, 원래 함수하고 이제 역함수 관계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그런 핵심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학습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방과후 선택 과목 ABC 중에서 학생 50명 중에서 ABC를 선택한 학생이 나와 있고요. A와 B, B와 C, C와 A를 선택한 학생도 나와 있습니다. 세 과목을 모두 선택한 학생 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A합, B합, C 원소의 개수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요, 각각의 원소의 개수들을 열심히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되죠. B 교집합 C, C 교집합 A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다시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좀 더하게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들 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합, B합, C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걸 보니까 열심히 좀 더하게 해주면 되죠. 30, 33, 29 열심히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빼기 20, 21, 18 좀 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모르니까 X 이런 형태로 좀 더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40에 50, 그 다음에
그럼 51, 9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33 더하기 x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x 값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커지면 되는 거니까 최대일 때를 좀 살펴본다면 여기가 이제 50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벤 다이그램 그래서 조금 이제 표시를 좀 해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CG팝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지금 그럼 1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A 교집합 B 이런 부분들이 얼마였나요? A 교집합 B가 20, 21, 18 이 순서였죠. 20이니까 3, 21이니까 4, 18이니까 1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집합에서 지금 21 됐는데, 명수가 또 뭐 30, 33, 29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 21에 9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이고 이거 또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군요. 24에서 됐으니까 24에 또 9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22 돼서 이제 7 이런 모양을 해서 좀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대되는 모양 형태 어떤 경우인지 좀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최소 부분을 좀 조사해야 되는데, 최소 부분이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돼서 오른쪽 걸 좀 이용을 좀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요 값을 이제 줄여간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이런 값들이 좀 커져가는 거겠고, 그죠? 개수가 좀 요런 부분이 이렇게 두 개짜리 교집합이 일정한 거니까 가운데 부분을 줄이면 양쪽이 커져가고, 커져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또 A, B, C에 있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어가는 거니까요. 제일 작은 숫자가 7이니까 7만큼 줄여서 여기를 좀 10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7을 좀 늘렸으니까 여기가 8이 되겠고, 7을 또 늘렸으니까 여기가 좀 그러면 1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8에 29, 여기가 0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좀 맞아야 되는데 7을 좀 늘렸으니까 여기가 좀 10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28에다가 그럼 여기가 2, 역시 7만큼 줄어든 거죠. 그럼 여기도 역시 7만큼 줄어서 2 이런 모양 형태를 생각해 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 최소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풀이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문제의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최대값 27, 최소값 10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합을 구하라 그러면 정답은 27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아주 좀 나름 좀 독특한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원소가 좀 3개짜리 돼 있을 때는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을 주어지느냐에 따라 좀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각각 또 교집합 원소도 이렇게 주어진 그런 모양들이니까 이 공식 틀하고 이제 아주 연관성이 높죠. 그래서 그 공식 틀 형태에 대해서 이제 x 값을 구해가는 교집합을 구해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합집합이 꼭 전체 50명이 되는 보장이 없는 거니까 이게 좀 여기도 조절돼야 되는데, 최대일 때는 당연히 50이 돼야 되는 이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 절차, 이런 부분들이 풀이 핵심되는 거니까 어떻게 풀어갔는지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확실하게 좀 잘 푸시기 바랍니다. 16번 시작합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주어진 값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역수 형태의 분모의 x 플러스 2가 이렇게 보여가는데 2를 좀 뒤쪽으로 숨겼군요. 에이,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2분의 4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보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되더라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전개를 해야죠. 전개.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주고, 아이고 이 부분을 나중에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전개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36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해주면 또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이렇게 또 곱하기 해주면 또 9가 되는가요? 해서 좀 모양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문자가 이제 확실하게 역수가 됐죠?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쓰게 되면 2배에 약분하면서 36 처리해주면 되겠고, 1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에다가 1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5입니다라고 해서 최소값 얼마다? 25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좀 역수일 때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각각 산술기하 평균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전개 후 산술기하, 요 아이디어이지만 안 되겠죠. 전개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그 전에 문자 역수되는 부분들하고 x 부분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요소들을 좀 찾아내서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해주는 그런 요소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몇 개 존재하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면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 거짓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선 좀 역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a-1 x 2a 플러스 3 이면 해보면 되겠죠. 3a 플러스 1 또는 x 값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해서 이걸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좀 거짓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p이면 q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참이 되는데 거짓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벤 다이그램에서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이렇게 p에 좀 속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짓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p가 이렇게 쏙 들어갈 때는 이제 참되어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영역을 좀 이용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범위가 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쪽은 또 이렇게 표시가 돼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좀 P 차집합 Q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좀 작은 부분 표시해줬을 때 이 부분들이 뭐 어디에 이 아래쪽에 걸리든 뭐 위쪽에 걸리든 이쪽 두 개의 숫자를 좀 비교해 주면 뭐 큰 숫자 좀 이런 부분 좀 생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반대 부분도 역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숫자들은 뭐 이렇게 좀 표시되든 이렇게 표시되든 일단은 작은 숫자보다는 이게 좀 더 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작은 숫자 3a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 이제 큰 숫자 2a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거보다는 좀 작아야 지금 바깥쪽으로 좀 생길 수 있겠거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a 값은 2보다 작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반대 부분도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1 요게 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2a 마이너스 1 2a-1보다 좀 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면 a 플러스 2에다가 a 마이너스 5 해서 0보다 크다 처리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a 값이 5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에 풀이보다는 어떻게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어이쿠 스스로 좀 판단해가는 그 결정해가는 과정까지의 개념 정리가 조금 좀 불편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일단 문제 정확하게 잘 읽어서 여기 거짓이다라고 했으니까 역을 좀 구해놔야 되겠고요. 기본 이론 틀 참이다. 그럼 이제 거짓이 된다. 이게 지금 거짓이 되는 조건이죠. 거짓이 되려면 이렇게 A만 P 집합에만 있는 이런 진리 집합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주어진 영역 표시가 한쪽은 공통 부분 이런 형태 사이 값도 있고 하나는 좀 큰 범위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생기려면 작은 숫자 이 큰 숫자 부분들이 작은 숫자 부분보다는 좀 커야 되는 그런 내용들 거꾸로 이제 이 공통 부분에 있는 이 작은 숫자 부분 이 큰 숫자보다 작아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조건들 이 조건들을 좀 동시에 만족시켰을 때 차집합 부분이 좀 존재하겠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개념적으로 이제 무엇을 풀어가야 될지 우리가 스스로 조금 이제 판단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점들이 조금 불편한 거니까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풀이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전주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첨수 x값이 4분의 1보다 크다. 대칭축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을 때 a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대략적으로 좀 뜻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y는 이퀄 x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참수 부분들 대칭축이 뭐 4분의 1 되겠고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좀 큰 숫자가 되는데요. 이 참수 이렇게 좀 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뭐 대칭 구조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y는 이퀄 x에 y는 이퀄 마이너스 n 플러스 1 얘기 이렇게 그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직각 형태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거리 이렇게 돼서 최소를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나는 점 AB 이렇게 처리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요? 가장 가까워지려면 이게 좀 y는 이퀄 x 돼 있으니까 이걸 좀 평행이 통해서 이렇게 좀 접하는 이런 점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걸 이렇게 수식되는 거니까 반대 부분들은 이제 y는 이퀄 x 대칭으로 처리해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 이제 평행한 부분들 그러니까 교점을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k 이렇게 돼서 기울기 조금 살펴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접하는 점 부분이 이제 제일 가까운 점이 되는 거니까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판별식 뒤에서 찾아도 되겠지만 이게 좀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x 값 자체가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니까 2분의 1 이곳에서 완전 제곱식 모양 되겠다라고 해서 x 값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점 좌표가 이제 2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뭐 k 값을 찾아서 대입해서 다시 인수분해하게 되면 완전 제곱식 이론 형태에서 처리되는 그런 내용.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조진식에다가 이제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에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2분의 1이 또 뒤에서 소거되는 거니까 y좌표가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A점 좌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B점 좌표는 y는 x 대칭이 들어갈까요? 3, 2분의 1에서 구해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AB 길이는 하고 구하게 되면 루트 처리될 때 이 길이 자체가 이제 2분의 5 차이 나는 거니까 2분의 5 처리해주고 루트 2에서 결과를 표시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결과를 구했을 텐데 이때 이제 P분의 Q 구해준 거 PQ를 구하라. 곱을 구해달라. 그러면 2하고 5를 곱하게 더 정답은 10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맨 처음에 무엇을 풀어야 될지 뜻 파악해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꼭지점 x좌표에서 이렇게 그래프의 이제 오른쪽 부분들 대칭축의 이제 오른쪽 부분만 그려달라 이런 얘기 되겠고 역함수 이제 y는 x 대칭 이런 관계에서 대칭으로 생각을 하겠고 그 다음 이제 요 부분들이 y는 x에 수직되가는 이런 형태에서 거리 최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평행 이동시켜서 만나는 이런 점 이 부분들이 이제 제일 가까운 점이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니까 y 절편분을 모르는 이런 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D0에서 K를 찾아서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중근 갖는 X값이 중요한 거니까 X값을 이렇게 곧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에서 찾아서 금방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Y좌표는 원래 함수니까 가서 좀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전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조금 연산 부분이라든지 원래 이제 역함수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좀 돼 있어야만 좀 쉬운 풀이를 유도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니까요.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풀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 부분들도 소수령 첫 번째 문제라든지 등등 다른 몇 개의 문제들이 상당히 조금 이론적으로 재미있는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전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